근데 이거 15분밖에 못 찍는데. 일단 15분 정도만 설명할 거거든. 아마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분은 이제 미분의 활용이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근데 적분은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살짝 좀 복습해 보면 정적분 파트에서 중요했던 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하고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하고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뭐 타입별로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리미트 분수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인테그럴을 분자로 올려서 미분계수 활용처럼 풀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의 활용을 오늘 할 건데 얘가 지금 사실 개념이 막 도함수 활용처럼 많지 않습니다. 도함수 활용은 뭐 소 개념 자체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딱 그냥 넓이, 그다음에 부피, 그다음에 뭐 속도와 변이 활용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뭐 방부등식 활용이라던가 뭐 어떤 정리라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파트인데 일단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을 곁들여서 문제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개념만 쭉 나가는 거니까 아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적분 개념 배울 때 요구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개념을 이때 설명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fx의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 근데 넓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넓이는 주어진 면적이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데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의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면 플러스 값으로 넓이 각각 일치하는데 만약에 이제 x축 아랫부분에 내가 만약에 정적분으로 계산해 한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값을 이제 넓이로 고정할 때는 이제 절대값 개념으로 플러스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정도의 차이입니다.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내가 넓이를 구할 때는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는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 값을 그대로 넓이로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그래프가 언제나 x축 위에 있거나 언제나 x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x축을 경계로 가로지를 수가 있잖아. 그럴 때 만약에 그 가로지르는 전체 면적의 만약에 넓이를 구해라. 자 이제 해볼게.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데 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 구간을 내가 이렇게 정해서 여기가 a부터 b까지를 내가 적분을 한다. 그래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이게 넓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정적분 결과로 나올 거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정적분 결과로 나올 거니까 내가 그 구간 a부터 b까지를 이루어지니까 x는 a, x는 b, y는 fx, x축 이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가로지르는 구간에 있었을 때는 그 가로지르는 즉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습니다. 다시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범위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얘가 뭐 값을 k라고 한다고 칠게. k가 나왔어. 그럼 인테그럴 a부터 k까지 fx dx를 행하고 인테그럴 b부터 k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넓이하고 정적분의 결과값은 얼마의 부호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를 플러스로 고정해주고 여기는 그대로 해가지고 풀면 우리가 주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약간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어렵고 그렇지. 뭐 요 뒤는 조금 할만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는 뭐 약간 근데 너무 요령으로 풀지 말아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그냥 정적분 때린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아 밑에 있구나 라고 예상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서 보정해주고 여기는 그대로 뭐 플러스가 나오면 한다 이러는 것도 좋긴 한데 뭐 나중에 시험이나 실전 상황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냥 약간 내가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 아랫부분이니까 마이너스로 보정하고 윗부분이니까 그대로 쓰고 약간 이런 넓이로 구하면 될 겁니다. 이게 일단 넓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y는 fx하고 y는 gx의 어떤 겹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해라고 하면 당연히 fx하고 gx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fx하고 gx를 갖다고 둬서 x값, 그걸 만족하는 x값을 통해서 내가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fx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돼요. y는 fx가, 그다음에 y는 gx가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fx가 여기 있고 이때는 gx가 위에 있고 이때는 gx가 밑에 있고 이때는 fx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나는 fx가 gx로 이루어진 부분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잘못 들었습니다. 반대로 하신 거예요. 된단 말이야. 이거 되면 이제 여기 fx하고 gx가 같은 x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pq1이라고 칠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p, 여기가 q, 여기가 r이라고 치면 인테그럴 p부터 q까지는 위에서 밑에를 뺍니다. 그래서 gx 빼기 fx dx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서부터 r까지는 fx 빼기 gx를 해서 그러니까 dx를 해가지고 넓이를 구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여기에 x축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gx는 이만큼이죠. 맞지? fx는 이만큼이죠. 맞지? 이만큼인데 그럼 gx에서 fx를 뺀 게 이 넓이가 되고 여기서는 fx가 이만큼인 겁니다. 거기서 gx 이 부분을 빼고 도려내면 이게 이루어진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저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으로 주어져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성급하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말에 조금 다른 질문이 뭐냐면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예.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수있 내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누가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고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때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교점의 값을 찾잖아. 그래서 p에서 q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fx에서 gx를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아 gx가 더 위에 있구나 보정해주고 q에서부터 r까지를 적분했는데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면 아 fx 빼기 gx가 fx가 더 위에 있구나 이렇게 예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이 합니다. 개념 자체가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고쟁이 책에 보면 설명에 있다가 x축으로 이루어진 넓이 이거 나와 있나?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는 그냥 이전 교육과정은 이것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x는 gy이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 그래프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y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y, dy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넓이를 구할 때. 이때는 양수값이 어떤 건데 y축 오른쪽이 양수값이고 y축 왼쪽 값이 음수값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넓이는 두 어떤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 그냥 기본적인 x축으로 이루어진 y는 fx의 넓이. 이것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피인데 일단 부피는 뭐를 적분하면 부피겠노? 부피는 뭐를 적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회전체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약간 어떤 넓이가 있는데 아마 이걸 x축으로 회전하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일단 내가 지금 사실 살짝 미안한 게 내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내가 사실 3년대 수학의 교재를 한 번도 지금 펼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도 나의 3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라 가지고 교육과정에 뭐가 빠져있는지 사실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책을 살 때 내 책도 같이 살게.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 정말 빠질 대로 빠졌네.
친구들 이제는 넓이도 없습니다. 아유 쉬워라 개꿀이네. 조용히 해라. 부피도 없어요. 아유 빠졌네요.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회전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y는 fx가 있으면 얘를 x축으로 한번 딱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약간 예를 들어서 이 부피를 구할 때 이 일부분의 넓이를 약간 간지템인데 이게 좀 알아놔. 여기 sx라고 하면 이 sx를 어떻게 구하는데 sx 발음 좀 그런데 여기 아마 이게 더러워서 못 들었죠. 쌤이 했잖아요. 저는 sx라고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sx를 구하면 sx가 파이 sx, 파이 st 제곱 내 마음 알지? 그래서 이게 파이 i 제곱이란 말이에요. 요만큼이 r이니까 r이 sx거든. 되겠지? 그래서 파이 sx에 인테그럴 맞지? 표현이 그래요. 넓이가 S니까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앞으로 빼고 간지나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들아 좀 약간 수학을 잘 해놓으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몇 년 전 개념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하고 변이의 활용이거든. 그러니까 이번 교육 과정에는 정적분 활용이 넓이하고 속도 변이 활용 이거만 좀 다루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약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물리적인 관점이 조금 들어가니까 사실은 얘들아 그냥 좀 쌤이 과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우리 수능 특강 같은 우리 둘 다 물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물리할 때 그 물리에 약간 이제 그 속도, 가속도, 변이, 등가속도 운동 정도까지는 그냥 소양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둘이는 했는데 여기 듣고 있는 애 중에서 뭐 준서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약간 막 문과적인 감성이 있는 애들은 못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물리도 선택 안 하는 애들 이런 어느 이런 애들도 못하잖아. 준홍이도 못하잖아. 이런 애들은 좀 해놓으면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과학의 끝은 사실 물리니까 그런 거 같지 않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물리가 족간지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뭐가 관지인데? 지구과학이나 뭐 돌이나 쳐보고 있는 애들이 관지나. 그 약간 뭐고 얘가 약간 그 표현이 잘하고 여자에 있으니까 그 약간 여자 학문 산수나 살짝 때리고 막 해가지고 분수나 하고 이거 야비하게 문제 꼬우고 물리가 핵인 것 같아요. 인정? 물리가 핵. 어? 하겠다 아니에요. 나 화교과다가 국수적으로 물리 했는데. 예. 물리가 핵간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각각 숙제로 수능 특강에 물리 원이 있거든 얘들아. 내가 이 강의도 사실 찍을게. 그래서 이거 내가 공감을 하는 말 아니다. 왜냐면 수능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게 수능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희한하게 물리 선택자 애들은 이 파트를 어렵게 내도 안 어려워하는데 수능에서 이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강하고 2강 정도를 좀 공부를 하는 훈련? 그러니까 2강도 할 필요 없네. 수능 특강 물리학 2강이 운동량 갖추는 게 아니니까 1강 정도? 그러니까 살면서 애들아 뭐 천재과학자라고 하는 뉴턴 법칙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소양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숙제로 볼게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물리학 1강에 이거를 풀어온다. 이전 테스트하고 선전 테스트까지 다 풀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오면 또 수학과학 하는 선생님 또 관점 알아. 이건 또 봐줄 테니까 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해보세요. 약간 또 간지가 나면서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살면서 맞지? 공부할 때 좀 그런 거 있잖아. 암흑 속에서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의 간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뭐야 시부리고 정신새끼 회사 너무 씻고니까 기분이 좋네. 오늘 목욕탕에서 좀 약간 꿀리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러고 왔거든. 할아버지한테 존나 혼나고 전화하고 있다. 1분 넘었는데. 1분 만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러면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거 공부 안 해도 이게 어렵다.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내가 변이를 미분하니까 속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속도를 미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가 시간에 관해서 주어져 있을 때 걔를 뭐 하면 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가 뭐 하게 되면 속도라고 하는 식이 뭐 속도는 GT라고 할게요. 아이스볼트 GT? 아 모르죠. 아 지금 여기서 애들 대안 되네. 이 V는 GT가 있으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별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속도 그래프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V는 FT야. 이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그렸단 말이야 얘들아. 그때 A부터 B까지의 내가 누군가가 이동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A부터 B까지 진짜 이거 공부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좀 어려웠을 거야. 너희는 알 거야. 너희들이 대답해 봐봐. A부터 B까지 이동 거리는 전부 다 요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A부터 C, C부터 B를 뭐로 고정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고정하는 거지.